먼저 류현진 리뷰에서 못 다룬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내전근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을 날렸지만 15경기에서 7승 3패, 1.97을 기록한 류현진은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류현진은 그냥 투심이나 연습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히게 되는데요. 류현진은 땅볼 유도 능력을 높이기 위해 투심 연마에 주력했고 게임데이에 싱커로 찍히는 류현진의 투심은 2018년 6%, 2019년 13%, 2020년 11%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류현진의 투심 싱커가 썩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2019년 피안타율 3할 4푼 6리, 2020년 4할 2푼 1리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게 되자 류현진은 투심을 봉인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경기까지 기록된 투심은 8구였고 이는 게임데이상 포심이 투심으로 자동 분류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오늘 던진 패스트볼 44구에 20%에 해당되는 9개의 공이 투심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류현진은 투심은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 슬라이더 역시 던지지 않았다. 속도만 살짝 조절한 공들로 2개 다 잘못 표기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데이상 싱커로 표기되는 류현진의 포심은 어떤 공들일까요? 오늘 기록된 9개의 싱커는 평균 89.7마일로 89.3마일인 포심보다 높았는데요. 옆으로 휘는 수평 무브먼트가 포심은 평균 11인치인 반면 싱커는 16인치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회전수가 기록됐는데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던지는 포심 중에 회전이 더 많이 걸리고 옆으로 더 많이 휘는 공이 게임데이에서는 싱커로 표기되고 있는 겁니다. 6회까지 95개의 공을 던진 상황에서 7회 마운드에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류현진이 직접 더 던지겠다고 했고 몬토요 감독은 그럼 세 타자만 더 상대하라고 했는데요. 류현진은 8번 타자 신인 테일러 월스에게 안타를 맞는 바람에 아쉽게도 7회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오늘 피칭에 대해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더 던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투수를 좋아한다. 최근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많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5연패로 인해 계약 마지막 해인 몬토요 감독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 역시 9회가 정말 난감했을 텐데요. 체두드에게 계속 맡기자니 이만저만 흔들린 게 아니었고 좌타자 메도스였기 때문에 2사 만루에서 좌완 버건을 낸 것도 이해가지만 버건이 경기를 터뜨려버렸는데요. 세 타자를 상대해야 교체할 수 있었던 버건은 세 타자에게 모두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습니다. 몬토요는 체두드에게 그냥 맡겼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교체해야 했을까요? 어쨌든 토론토는 최악의 하루가 됐습니다. 9연승을 질주하며 30승에 선착한 샌디에고는 투타에서 에이스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다르비슈는 7이닝 5K 1실점 승리를 통해 시즌 성적을 5승 1패 1.75로 끌어올렸습니다.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경기에서 9승 1패인데요. 다르비슈는 10경기 중 5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했습니다. 5번의 7이닝 경기는 게리 콜, 잭 그레인키, 잭 플리색, 에런 서발레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2위에 해당됩니다. 1위는 6번의 잭 윌러입니다. 2013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 2위,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 2위를 한 다르비슈는 과연 최초의 일본인 수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타티스는 미쳐 날뛰었는데요. 통산 2호 말로 홈런 포함 3타수 3안타 2홈런 6타점으로 코로나 복귀 후 4경기에서 14타수 11안타에 27루타, 4홈런 12타점, 3볼넷 3도루를 기록함으로써 1932년 베이브 루스 이후 처음으로 4경기 구간 7할 오픈 타율과 함께 12타점, 3볼넷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30경기를 뛰고 13홈런 26타점을 기록하게 된 타티스는 내셔널리그 홈런 2위와 함께 장타율 OPS 도루에서 리그 선두가 됐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마차도 대신 선발 3루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8회 무사 1루에서 우완 사이드암, 와이언 밀스의 91마일 초구 싱커를 받아쳤고 타구속도 68마일에 약한 타구가 됐는데요. 하지만 절묘하게 파울 선상을 타고 나가 데뷔 첫 3루타가 됐습니다. 이로써 5경기 연속 안타와 4경기 연속 장타, 최근 8경기에서 7타점을 올린 김하성은 타율 2할 1푼4리, 출루율 2할 7푼 1리, 장타율 0.340, OPS 0.612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OPS 평균은 0.709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양현종이 모레 에인절스 앤드류 히니와 선발 맞대결을 하는 텍사스는 얼마 전까지 1승 9패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 1위 휴스턴을 상대로 2016년 이후 첫 시리즈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들이 최근 5경기에서 양현종이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데인 더닝이 6이닝 무실점, 카일 깁슨이 6이닝 1실점, 조던 라일스가 6이닝 4실점, 오늘 폴티네비치가 6이닝 무실점으로 평균 자책점 2.08을 합작했는데요. 하지만 승리를 따낸 투수는 없었습니다. 텍사스는 10회 말 1사 3루에서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끝내기 안타를 날렸는데요. 1차전에서도 10회 말 끝내기 3런을 날렸던 가르시아는 이로써 2008년 데이빗 머피 이후 한 시즌 2개의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텍사스의 신인 선수가 됐습니다. 최근 3경기 3홈런 8타점인 가르시아가 모레는 양현종을 꼭 도와줬으면 합니다. 시리즈 수입에 성공한 또 다른 팀은 샌프란시스코에게 3연패를 안긴 다저스인데요. 6연승 포함 최근 10승 1패인 다저스는 모레부터 휴스턴과 2연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저스는 훌리오 우리아스의 디그롬급 활약이 있었는데요. 6회 1사까지 퍼펙트였던 우리아스는 6이닝 10K 3피안타 무볼넷 2실점 호투로 시즌 7승에 성공함은 물론 2회 2타점 2루타, 3회에도 적시타를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 투수의 한 경기 3타점은 2004년 댄 헤런 이후 처음입니다. 바우어가 5승 2패 1.98, 뷰러가 3승 2.78, 우리아스가 7승 1패 3.03, 커쇼가 6승 3패 3.18인 다저스 선발 투수들은 최근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빛난 타자는 어깨 통증으로 빠진 배츠 대신 1번 타자로 나서 말로 홈런을 날린 개빈 럭스였는데요. 19일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날린 후 5일 만에 또 말로 홈런을 때려낸 럭스는 시거를 대신해 유격수를 맡은 후 8경기 3할 7푼 1리 2홈런 9타점입니다. 다저스는 이러다 럭스 때문에 시거를 잡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트리플 A에서 홈런을 날린 벨린저, 그리고 같이 뛰고 있는 맥킨스트리가 일주일 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며 곤솔린도 트리플 A에서 등판한 다저스는 이제 강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양키스 선발진의 무실점 행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타이온이 5이닝 4K 무실점을 보탬으로써 클로버의 노히트 노런을 시작으로 5경기 연속 무실점, 팀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되는 선발 35이닝 무실점이 이어졌습니다. 타이온은 올해 양키 스타디움에서 2.42, 원정 경기에서 9.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럭스라고 할 수 있는 글레이버 토레스는 오늘도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3경기 연속 멀티히트, 멀티타점을 이어갔는데요. 양키스 유격수가 이를 달성한 건 2006년 데릭 지터 이후 처음입니다. 토레스는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와 5경기에서 6할 1푼 1리 8타점입니다. 양키스는 체프먼이 9회 초 앤드류 본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아 첫 플론과 첫 자책점을 기록했지만 9회 말 1사 만루에서 에런 저지가 리암 핸드릭스를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 데뷔 첫 끝내기 타점을 올렸습니다. 양키스가 6연승을 달린 반면 첫 시리즈 전패인 화이삭스는 라루사 감독이 메르세데스를 질책한 후 1승 4패입니다. 피츠버그 4연전을 3승 1패로 끝낸 애틀란타는 오스틴 라일리가 4타수 2홈런 5타점으로 7경기 구간 6홈런 10타점을 기록한 최초의 애틀란타 타자가 됐는데요. 이번 4연전에서 15개의 홈런을 날린 애틀란타는 78개의 팀 홈런으로 68개인 오클랜드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맥스 프리드가 7이닝 2K 1실점으로 코로나 복귀 후 4경기 평균 자책점이 1.50인 애틀란타는 최근 10경기에서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선발진이 평균 자책점 2.35를 기록했는데요. 23승 24패로 5할 승률 복귀에 1승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토론토가 류현진을 정말 잘 영입한 것처럼 필라델피아도 잭 윌러와 정말 잘 계약했는데요. 7과 3분의 1이닝, 12K 1볼넷 1실점에 무시무시한 피칭으로 시즌 4승에 성공한 윌러는 이로써 2011년 로이 할러데이 이후 처음으로 10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50 이하, WHIP 1.00 이하를 기록한 필라델피아 투수가 됐습니다. 10경기에서 68이닝으로 메이저리그 이닝 선두인 윌러는 강력한 사이 영상 컨텐더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역시 사이영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신시내티 루이스 카스티오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이닝 5실점 패전을 아는 카스티오는 10경기에서 1승 7패 7.6입니다.
신시내티는 13호 홈런을 때려낸 제시 윙커가 최근 3경기에서 5개 홈런을 날리며 타티스에 이은 OPS 2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옐리치의 시즌 첫 홈런이 드디어 터진 미러키가 9대4로 승리했습니다. 에인절스는 본격적인 오타니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좌한 선발 경기에서 휴식을 줬고 선발 로테이션도 한 차례 거르기로 해 양현종과 선발 대결이 무산됐습니다. 대타로 나와 타구 속도 111마일짜리 동점 희생플라이를 날리고 우익수로 투입된 오타니는 신기하게도 오늘도 공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타니는 29일 오클랜드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에인절스는 8경기에서 5패 6.02였던 번디가 오늘도 2와 3분의 1이닝 2피 홈런 4실점이었지만 불펜에 6과 3분의 2이닝 무자책 역투로 승리했습니다. 마이콜라스가 결국 부상자 명단에 돌아간 세인트루이스는 웨인라이트가 8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에 투혼을 선보였는데요. 4월 27일 필라델피아전에서도 9이닝 2실점 완투패였던 웨인라이트는 이번에도 노 디시전으로 물러났습니다. 169승으로 아웃수에 걸려있는 웨인라이트는 올해 잘 던진 5경기에서 37과 3분의 1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0.96, 못 던진 4경기에서 17과 3분의 1이닝 20자책, 평균자책점 10.39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플레어티에게는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9이닝당 10.63점을 지원하는 반면 웨인라이트에게는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2.14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득점권에서 10타수 무안타인 세인트루이스는 10회 초 마무리 알렉스 레이에스가 바에스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패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